천사를 만나면 눈이 부신다. 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눈물이 난다. 만나기 전에도 만난 후에도. 발달장애 첼리스트 배범준 씨가 배우 오정세 씨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정세 씨 요즘 한 드라마에서 자폐를 가진 문상태 역할을 맡아서 아주 열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극중에서 상태가 상처받고 우는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본 범준 씨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직접 상태를 만나서 달래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오빠의 그런 바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오정세 배우 측에 사연을 전했는데요. 이 사연을 접한 오정세 씨는 바쁜 스케줄을 쫓기 위해서 만남을 아주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준 씨와 만나기로 한 날 오정세 씨는 배우 오정세가 아니라 드라마 속 문상태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죠. 옷도, 말투도, 걸음걸이도, 행동도 상태처럼 말이죠. 두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열기구도 타고 모노레일도 탔다고 하는데요. 범준 씨는 자신이 달래주고 싶었던 상태형을 만나서 자신의 방식으로 상태형을 위로해줬고 오정세 씨도 자신의 방식으로 범준 씨를 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배우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범준 씨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주 훈훈해지는 미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주말에도 오케이.
네, 8월의 첫날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임현정의 고마워요 듣고 왔는데요. 아, 진짜 배우 오정세 씨 평소에도 참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이 일을 들으면서 아, 진짜 괜찮은 배우, 진짜 멋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팬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의 연기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크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배우 오정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주말 순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1, 2부에서는 오케이로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 떠나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3, 4부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오케이로드 이어갈게요.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주말에 어디 갔고? 주말에 영화 갈까? 오케이? 오케이, 로드! 네, 어김없이 또 한 주가 흘러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이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뭐 딱히 길게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좀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여행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로드, 오늘은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미 씨는 혹시 휴가 아니면 뭐 여름 여행 다녀왔어요? 아니면 계획이 있어요? 저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로요?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랑 네. 강원도 갔다 왔어요. 강원도. 네, 양양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실 강원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아, 정말요? 네네. 근데 네. 일단 너무 멀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다녀온 주변 지인들은 전부 다 강원도를 너무 좋다 아,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꼭 가보세요. 진짜 네. 같은 바다지만 음.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실 부산에 네. 바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그 저도 바다가 그 했었는데 바다겠지. 아니에요. 그래요? 달라요. 오. 맛있는 것도 일단 너무 많고요. 네. 볼 것도 많고 공기가 음. 일단 탁 틀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오늘 이렇게 목소리에 힘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금방 다녀오시고 따끈따끈한 여행 정보를 전해주시는 건 아닐까 살짝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오늘 저와 함께 떠날 여행지는요. 네. 제가 다녀왔죠. 바로 한국의 동해 지역입니다. 요즘 동해로 그렇게 여행을 정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할 만한 제가 직접 가본 여행지 강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릉.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강원도 쪽 하면 좀 멀다 이런 생각이 많은데 네. 요즘 보니까 비행기 편도가 생겼다면서요. 그쪽으로. 맞아요. 네. 부산에서 양양까지 가는 비행기가 생겨가지고 네. 1시간이면 도착을 하더라고요. 접근성도 좋아졌네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강릉은요, 일단 강원도의 대표적인 여행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가볼 만한 이 국내 여행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특히나 여름철 휴가지로 저는 여기를 추천합니다. 그 네. 이유는요, 정동진 아시죠? 여기랑 알죠. 주문진, 그럼요. 경포대 등의 해수욕장이 일단 많기 때문에 여름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강릉에는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기로도 소문난 여행지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는 여행객들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여행으로도 많이 가시지만 요즘 보니까 강릉 쪽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진짜 꽤 많아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좀 살고 싶은 그런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강원도의 뭐 고유의 그런 투박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고즈넉함, 넉넉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강원도 특유의 투박한 느낌은요. 바닷가 항구에서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강릉의 가장 대표적인 항이죠. 이 주문진 항은요. 여기가 일단 워낙 관광지로도 유명하고요. 또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 있죠. 영진 해변. 여기 가보니까요. 지금도 이 도깨비를 추억하는 팬들의 방문이 진짜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가봐야겠네요. 여기가 사진 스팟이 딱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사진을 찍으려고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저도 한번 줄을 서봤더니 30분 정도 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진은 찍고 왔어요? 찍었죠. 이거 또 꼭 찍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해수욕도 즐기잖아요. 뭐 그렇죠. 경포대 해수욕장 등등 곳곳에 피서객들도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요 좀 작은 곳들을 좋아해서 금진항이라는 곳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금진항. 네. 사실 주문진항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금진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금진항은요 관광객이 몰리는 때를 제외하고는 좀 대체로 조용하고 한가로운 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이 정동진과 옥계해수욕장이라는 곳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해안도로를 쭉 달리다가 스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항구는 언제 가는지에 따라서 그 네. 모습들이 너무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금진항 언제 가면 그 항구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금진항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네, 오. 저는 이른 아침에 이 항구에 가보니까 네. 새벽 낚시를 다녀온 이 어부들이 잡아온 생선들을 이제 쫙 펼쳐놓은 걸 이제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뭐랄까요, 뭐 투박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아름다운 뭔가 투박한 그리고 생명력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어가지고 좀 묘한 기운까지 불어 넣어주더라고요. 확실히 생동감은 좀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이런 뭐 생활력, 생명력이 강원도의 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네. 금진항을 방문해 보시는 거 정말 음. 추천을 합니다. 근데 보통 아침에 항구 이렇게 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경매한다고 막 시끌시끌하고 그런 있죠, 있죠. 풍경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오전 8시쯤에는 경매 현장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경매는 아니지만요. 네. 이 강원도 식당들의 생선은 여기서 아마 운반이 되는 거겠죠. 이제 막 건져 올린 생선들을 보면 군침도 다실 것 같고요. 또 어촌마을 특유의 고즈넉한 이런 풍경도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강원도 하면 아름다운 자연이죠. 이 옥계 해변 뒤에 있는 이 솔숲이 있고요. 또 금진 해변 이쪽도 함께 추천을 해드리는데 특히나 금진 해변 여기는요. 강릉이 또 서핑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데 네네. 이런 서핑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꼭 서핑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서퍼들을 구경하는 그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사실 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지고. 좀 시원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오케이로드 여러분들과 함께 강릉으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는데 일단은 뭐 접근성이 좀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너무 멀다 싶어서 맞아요. 저처럼 망설였던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미 리포터가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를 지금 따끈따끈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른 여행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신나는 노래 하나 들어야죠. 네. 유피의 뿌요뿌요 부탁드릴게요.
네, 유피의 뿌요뿌요 들었습니다. 여름 되면은 진짜 이런 노래들 듣고만 있으면 그 휴가지 갈 때 항상 이런 노래는 좀 들어야 될 것 필수 같아요. 플레이리스트죠.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오케이로드 강릉으로 한번 떠나보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뭐 워낙에 강원도 쪽으로도 많이들 찾으시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좀 특히 여름에는 네. 네, 동해 바다를 따라서 쭉 많은 분들이 찾는데 너무 사람 많은 곳 말고요. 네. 좀 한적하게 뭐 바다 풍경을 좀 제대로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갈 만한 곳이 없을까요? 이 강릉에 네.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요. 예쁘죠, 바다 예쁘죠. 부채길. 네. 네. 여기는 해외여행이 부럽지 않은 오. 해안 산책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가 해안 경비 군사구역이어서 예전에는 일반인이 드나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6월에 이제 새롭게 정비를 마치고 이 해안 탐방로가 개통이 됐는데요. 네. 특히나 여기 지명에 담긴 이야기가 좀 재밌었습니다. 이 정동이 한양에서 정방향 동쪽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네네. 이 심곡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이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지형이 바다를 향해서 펼쳐놓은 부채 모양이랑 닮아서 바다 부채길 이런 이름이 붙어졌다라고 네. 하는데요. 바다 위에 만들어온 철제 그리고 목재 데크길을 쭉 걷다 보면 구역마다요 새로운 풍경들이 쫙 펼쳐져서 걷는 내내 이 걷는 재미조차 진짜 쏠쏠합니다. 네, 제가 웬만해서 걷는 재미 잘 못 느끼는데 여기 가면 좀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여기 가다 보면 해안 절벽도 보이고요. 또 기암괴석이나 몽돌 해변이 쫙 펼쳐지는데요. 아마도 여기는 또 포토존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네. 가다 사진 찍고 가다 셔터 누르고 하다 보면 진짜 바쁠 겁니다. 이 바다 부채길 탐방로를 방문을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하실 상황도 있는데요. 네. 기상상에 따라서 이곳을 또 폐장을 하는 날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오늘은 입장이 가능한지 이거는 미리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괜히 갔다가 헛걸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날씨 상황 보고 폐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정동진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레일바이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강릉 바다를 좀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라고 싶으시면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레일바이크가 있는데요. 네. 2014년에 개통한 이 정동진의 레일바이크는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입니다. 여기는 정동진 역에서 출발을 해서 한 4.6km의 순환 코스로 쭉 이어지는데 네. 전 구간이 바다를 바로 옆에 끼고 달립니다. 그냥 뭐 마음이 뻥 뚫리는데요. 이 철로를 따라서 펼쳐지는 바다 풍경이 정말 또 장관입니다. 기차가 다니는 철도 아래쪽에 이 레일바이크 선로가 있어서요. 기차 시간이랑 맞물리면 실제로 운행하는 기차랑 나란히 달리는 그런 좀 재미있는 네. 경험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일바이크를 타고 오면요. 정동진 역에 있는 모래시계 소나무 또 조각상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꼭 남겨봐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억이 정동진이 되죠. 사실 그 한 드라마 때문에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기 네. 시작했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더라도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바다를 끼고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맞아요. 카페 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강릉도 역시 그런 카페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강릉의 트렌디함 이것도 카페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강릉에는 좋은 카페들이 너무 많아서요. 한 군데를 추천한다라고 그래요? 하면은 추천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에서 유명한 테라로땡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네. 여기가 탄생한 고향이 바로 강릉이기도 합니다. 많은 카페들이 아마 서울에서 시작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실제로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펴지는 편이 좀 강한데 네. 이 테라로땡은요. 강릉에서도 인적이 좀 드문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강릉이라는 곳이 바로 이런 매력이 있어요. 뭐 없을 것 같은 세련됨 그리고 우아함이 있는데요. 이 테라로땡이 전국적으로 많은 지점들이 또 생겼고요.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저는 이 강릉 본점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물론 사람이 주말에는 많아서 평일에 이곳을 좀 가보는 걸 선호하긴 하지만 여기랑 마찬가지로 이 커피의 상징으로 인식이 되는 보헤미땡 커피집도
유명한데요. 네. 1949년에 출생인 이 박이추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커피 명인으로 불리시는데 네. 이분의 카페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국내 바리스타 1호인 이 박이추 선생은요. 지금처럼 커피가 전혀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커피 자체를 장사가 아니라 이제 문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시작한 첫 번째 명인이 아닐까 와, 싶은데 국내 1호 바리스타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쵸. 이 강릉에 굉장히 많은 카페 거리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생겨난 원동력이 아마 이 보헤미땡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뭐 정비소를 카페로 바꾼 곳이나 명주동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방앗간을 고친 카페 이런 강릉을 대표하는 커피집들이 아주 좀 많아졌는데요. 특색 있는 카페들이 많네요. 많아요. 그리고 네. 웨이팅도 정말 길더라고요. 기본 1시간 이상 아, 이런 진짜요? 유명한 곳. 네,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줄을 서더라고요. 강릉에 가신다면 꼭 이렇게 사실 유명한 카페가 아니더라도요.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한번 여유를 좀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커피라는 게 카페에 방문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커피와 함께 또 보내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 그렇죠. 바다를 보면서 네네. 가지는 그런 여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 유명한 곳에만 가다 보면 이 커피의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곳곳에 숙소 근처에도 작고 좋은 카페들 정말 많으니까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자신 있게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 여유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워낙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디 여행지를 가면 좀 예쁜 카페들을 찾기 맞아요, 마련이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네. 아, 그 커피 맛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여유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게 고민하게 되죠. 되는데 네. 네. 만약에 여러분들 강릉을 가신다면 굉장히 뭐 유명한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 그 맛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여유 있게 작은 카페에서 네, 커피 향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릉 곳곳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럼 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2부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디바의 왜 불러 부탁드릴게요. 네, 이 노래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왜 불러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8월 첫날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케이로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엄정의 몰라 듣고 왔습니다. 자, 강릉 여행길 굉장히 뭔가 체험해볼 것도 많고 네. 구경거리도 많은 곳인데 그런데 이 레트로 감성을 한껏 담은 강릉의 올드앤뉴 뭐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강릉의 올드앤뉴를 만날 수 있는 곳. 그 네. 중에서 명주동을 소개할까 싶은데요. 명주동. 네, 여기는 레트로 감성이 굉장히 들끓는 그런 곳입니다. 이 동네 자체가 강릉의 중심지에 있기도 하지만요. 여러 가지 좀 역사가 숨쉬는
쉬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어떤 동네인가요? 젊은 세대들이요. 여기에서 카페도 열고 또 거리를 살리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빛을 보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네. 무엇보다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면서 강릉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주라는 이름이 신라 시대 때부터 불려온 이름이라는데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 명주는요. 강릉의 옛날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신라 시대 때부터 불러온 명칭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좀 많은 시간의 결과물들이 쌓여 있을지 좀 짐작이 가시죠. 특히 이곳에서는 새로운 뭐 리브랜딩이라고 하죠. 이것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옛날 교회, 또 폐교, 방앗간 등등 옛날 공간 안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서 이런 색다른 뭐 리브랜딩을 한 그런 많은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어져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네, 여기가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보존과 좀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골목 컨텐츠 이런 거는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방문객들이 단순히 뭐 유명한 핫스팟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골목 전체를 이렇게 두런두런 둘러본다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뭐 역사를 좀 우리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름에서부터 좀 그 신라의 감성을 맞아요. 그대로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또 어디를 둘러보면 좋을까요? 여기 외에도요. 강릉은 전통 가옥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바로 강릉의 경포대 있죠. 여기는 경포호 북쪽에 있는 누각인데요. 여기는 여름철 밤이 되면 이 경포대에 올라서 경포호의 야경을 한번 쫙 둘러보시면 여기보다 낭만 있는 곳이 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죽헌이 있죠. 네, 오죽헌. 네, 심사임당의 아들 율곡 이이가 태어난 집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가시면 이 조선 시대의 주거 건축 건물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오죽헌이라는 이름의 유래는요. 집 주변에 검정색 대나무가 있어서 이 율곡이가 본인의 호를 오죽헌으로 지은 것에 있는데요. 특색 있는 검정색 대나무 숲 그리고 율곡 기념관, 강릉 시립박물관 등을 함께 즐길 수가 있어서 특히나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도요. 또 허난설원의 생가 이런 전통 가옥들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드라마 촬영지로 많이 나오는 이 선교장이라는 곳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상류주택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사실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방문해 보면 네. 그냥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역사 공부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이런 쪽은 아이들과 함께 뭐 미리 좀 부모님들께서 정보를 알고 가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참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네. 시간별로 해설가를 네. 해설해주시는 해설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좋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 시간대를 입장에서는. 맞춰서 가면은 좀 더 편하게 들어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자꾸 역사적인 것들을 물어보면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지 못하면 참 민망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또 저희가 배웠던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좀 까먹을 때가 가물가물하니까 많아요. 네. 네. 해설사 그 시간 잘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릉에 대해서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김윤미 리포터는 오늘 소개해 주신 곳들을 다 한 번씩 가보신 거예요? 가봤죠.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죽헌이 참 좋더라고요. 고즈넉하고 네. 뭔가 그날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네. 흩날리는 대나무 숲과 파란 이런 하늘,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강릉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네. 사진처럼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네, 사진도 꼭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찍었어요? 많이 찍었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오케이로드 저희 강릉 쭉 둘러봤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뭐 사실 여행을 가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먹을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 중요하죠. 노래 듣고 와서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성시경 씨 노래 하나 부탁드릴게요. 내게 오는 길.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맘으로 그대 사랑할게요. 망설였나요? 날 받아주기가 아직 힘든가요? 그댈 떠난 사람 그만 잊으려고 애쓰지 마요. 나 그때까지 기다릴 테니.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맘으로 그대 사랑할게요. 눈물이 또 남아있다면 모두 흘려버려요. 이 좋은 하늘 아래 우리 만남도록.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다가간 만큼 이제 내게 와줘요. 내게 기댄 마음 사랑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그댈 볼 수 있으니 괜찮아요. 내가 사랑할 테니. 네,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듣고 왔습니다. 오케이로드 오늘 김유미 리포터와 함께 강릉 여행 떠나봤는데요. 뭐 사실 가보진 않았지만 네. 워낙 유명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TV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장면들 아니면 누군가의 SNS에서 사진으로 봤을 법한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여행을 떠났으면 눈에 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에 담고 배에 담고 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강릉 쪽에서도 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 여행지를 가면 시장을 꼭 가는 그런 편이거든요. 전통시장? 네, 네. 전통시장 가는 게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 성남 전통시장, 강릉에 있는 이 전통시장을 한번 추천을 합니다. 네. 여기 가시면요. 수제 어묵 고로케, 아이스크림 호떡, 수제 닭꼬치, 꼬막 비빔밥 무침, 뭐 육종 마늘빵, 아바이 순대 등등 젊은 손님들이 정말 줄을 서서 먹는 대표적인 인기 점포들이 쫙 있는데요. 아니 메뉴들이 하나같이 진짜 입맛을 당기게 하네요. 그쵸. 제가 여기에서 수제 어묵 고로케 요거는 1시간을 기다려서 2개를 샀어요. 근데 하나가 네. 이제 김치 고로케였고 하나가 이제 치즈 고로케였는데 네. 아, 왜 이렇게 줄을 정말 길게 섰는데 줄 서는 이유가 있구나. 와, 정말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2개 먹으려고 1시간을 줄을 섰어요. 저는 오. 이제 또 골라놓은 거는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음. 스타일인데 너무 맛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바이 순대도 여기 시장에서 파는 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육종 마늘 이 빵은요. 너무 줄이 길어서 제가 먹지는 못했어요. 포기했어요. 네, 이거는 진짜 2시간 기다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네. 했는데 아, 직접 한번 가보시고 어떤지 저에게
후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굉장히 유명한 맛집 이러면 네. 1시간씩 2시간씩 줄 서서 이제 그쵸.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여기는 어쨌든 시장인 거잖아요. 맞아요. 시장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점포 앞에서 아, 오. 진짜 깜짝 네. 놀랐습니다. 와, 그 인기가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강릉중앙시장에는 속초만큼 닭강정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이 닭강정이 또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이 양념이 정말 잘 배어져 있어서 정말 맛있었고요. 네. 아, 그리고 강릉의 특산물 하면 초당 순두부를 아유,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순두부를 식사가 아니라 디저트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순두부 젤라또, 순두부 오. 아이스크림이죠. 네. 이게 진짜 강릉에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로 진짜 꼽히고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디저트인 이 젤라또 아이스크림이랑 순두부가 딱 결합을 해서 이 순두부의 부드럽고 이 고소한 맛에다가 젤라또의 이 쫀득쫀득한 식감을 또 함께 느낄 수 있는 진짜 이색적인 그런 디저트다. 네. 이렇게 또 추천해드리고요. 사실 강릉의 초당 순두부야 네.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한 번씩 드셔보셨을 법한데 네. 이 순두부를 네, 뭐 순두부 찌개라든지 이런 메뉴가 아니라 젤라또 아이스크림으로 아이스크림이랑. 먹는다고요? 네. 오. 근데 워낙 뭐 순두부 자체가 부드러우니까 그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맛은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부드럽고 고소하기까지 해요. 음. 아, 이것도 진짜 한번 직접 먹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도 또 장칼국수 맛집이 있습니다. 음. 아, 여기는 딱 검색을 하시면 나올 텐데 네. 장칼국수 딱 한 가지 메뉴만 파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순한 맛부터 매운 맛까지 1단계부터 5단계로 이제 즐겨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주인장분이 직접 반죽부터 밀대질, 칼질까지 해가지고 쫄깃하고 이 탄력 있는 면발이 진짜 맛있었고요. 한 입 딱 먹으면 칼국수 한 그릇에 이 사장님이 얼마나 정성을 가득 넣었는가 이게 진짜 잘 느껴졌습니다. 이거 먹어봤어요? 아, 먹었죠. 몇 단계로요? 3단계? 3단계? 네. 좀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저도 매운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특히나 칼국수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쵸. 근데 손칼국수만의 그 쫄깃함은 기계가 칼국수가 따라잡을 따라올 수 수가 없- 네,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이렇게 만족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으면 사실 네, 믿음직스럽고. 네, 더 진짜 그 맛이 한껏 높아지는 그런 느낌들 많이 느끼게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직접 다 이렇게 밀고 칼질하시고 이런다고 하니까 뭐 안 먹어봐도 알겠네요. 어떤 쫄깃함이 그쵸. 있을지. 여기도 꼭 네. 가봐야 돼요. 아 근데 1단계부터 5단계라고 하니까 저는 가면 5단계 한번 도전을 아우, 해보고 매운 거 싶은데. 좋아하시나 네. 매운 거 좋아요. 아, 그러면 또 5단계로 네. 딱 하면 되겠네요. 음. 그리고 여기 말고도요, 가자미 맛집도 있습니다. 여기는요, 가자미 구이부터 가자미 조림, 가자미 회무침, 가자미 식혜까지 이 각종 반찬들이랑 같이 즐기는 가자미 정식이 나오는데요. 네. 이 집도 너무 맛있어요. 강원도 음. 특유의 음식, 그리고 또 고유의 디저트. 여기를 강릉에 가면 싹 다 느낄 수가 있다는데요. 아우, 이것까지 다 먹고 오면 진짜 배도 든든하고요. 네. 바닷가에 강원도의 푸른 바닷가까지 갔다 오시면 힐링까지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휴가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강원도 강릉 가보시는 거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네. 항상 저는 마음만 먹다가 네. 동해 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한번 올라가 봐야지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마음만 먹지 단 한 번도 도전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일단 뭐 너무 멀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었는데 뭐 거리상으로도 좀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고 맞습니다. 맛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정말 많아요. 부산의 바다와는 확연하게 다른 바다의 느낌도 느낄 그쵸, 수 있고 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녀오신 분들은 또 가고 싶은 여행지로 항상 꼽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안 가보셨다면 올 여름 네, 강릉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강원도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비행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차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네. 거리가 좀 멀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쵸. 이왕 간 김에 강릉만 가지 말고 근처에 좀 여기도 좀 들려보고 저기도 좀 들려보고 아, 진짜 갈 이렇게 데가 너무 코스를 많죠. 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양양이랑 속초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요. 네. 양양은 또 떠오르는 서핑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서울 등등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또 나름대로 방역 수칙도 굉장히 잘 네.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가볼 만한 핫플레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양양 한 곳만 가도 볼 게 너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네. 또 저는 이 세 곳을 다 갔어요. 음. 마지막 속초에는 서점들을 주로 둘러보고 아, 왔는데 네. 유명한 서점들의 본점이 속초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서점
서점의 독립서점과 함께 이제 네. 투어까지 딱 하고 오면 아이들과도 함께 즐기기에도 너무 유익하고 음. 배울 것도 많은 이런 강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노주현 리포터가 오케이로드 이 시간에 경주에 있는 여러 서점들 네. 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대형 서점이 주는 그런 것과는 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맞아요. 그런 매력이 마케팅도 있잖아요. 다르고요. 네. 느낌도 다르죠. 아, 속초를 여러분들 가신다면 또 서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강원도. 아, 이렇게 되니까 올 여름 휴가지 아직 계획 못 세우신 분들 제가 강원도를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로드 오늘 강원도 강릉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윤미 리포터가 최근에 다녀와서 그런지 뭐 늘 에너지가 넘치지만 오늘은 더 생동감 있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는 네. 또 제가 어디를 소개해 드릴지 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 방송을 핑계로 자꾸 여행을 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야 돼. 그래야 이 진정성 있게 네. 더 많은 곳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요즘 진짜 큰일 났어요. 네. 아니에요. 뭐 충분히 즐기시고 그 즐기고 오신 걸 저희 네. 오케이로드 시간에 청취자분들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로드 오늘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좋은 방 없을까? 와, 니 다방을 모르나?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방바라방바방 방바방 방바라방바방 방바방 이번 방도 다방이 다 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주말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노이즈 착각 2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3, 4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너의 친절함에 나는 속았었나봐. 너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솔직히 생각하면 내가 아까워 너의 사랑이 되는 건 주위에 걸려있는 다른 매력에 내 마음은 흔들렸어. 차라리 잘 됐어 널 지워줄게. 내 사랑을 찾았어. 언제나 그려왔던 내 바람들이 부르잖아. 난 떠나갈래. Love is pain, love is gone. 나를 속였어. 사랑 없는 세상에 날 버렸어. Still love is dream. 나는 행복해. 넌 몰랐었니? Goodbye. 세상에 파는 남자. Where is my love? 내 모든 거 다 아낌없이 줄 텐데. Love is pain, love is gone. 나를 속였어. 사랑 없는 세상에 날 버렸어. Still love is dream. 나는 행복해. 넌 몰랐었니? Goodbye. 세상에 파는 남자. 네, 주말 오케이 이제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샵에 잘 됐어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가 발매가 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절이 2000년 8월입니다. 네, 20년 전 딱 이맘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주말 3, 4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코너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김 기자의 탑골 신문이라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 신문 지면을 장식했던 기사를 통해서 과거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오늘도 오늘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코너인지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계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김 기자의 탑골 신문. 네, 그때 그 시절 신문 지면을 장식했던 기사를 통해서 오늘을 봅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 김 기자의 탑골 신문. 오늘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네네.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바구 스튜디오 맞습니다. 이후에 OK에서는 예, 예. 처음으로. 예, 맞아요. 네. 네, 저희 오늘 오후 KNN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부에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전에도 라디오로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코너로 오셨어요. 네네. 네, 일단은 김 기자의 탑골 신문. 네. 타이틀에서 대충 느낌이 오긴 하지만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코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2000년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나서 얼마 안 된 것 같으세요, 솔직히? 네, 저는 진짜 얼마 안 된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중학생? 네네. 근데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렇구나. 저는 2000년대 예. 네, 사회인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네. 중학생이었고요. 아무튼 강산이 2번 바뀔 만큼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레트로 이런 게 좀 대세고 다른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떤 추억의 가요 차트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코너는 말하자면 어떤 추억의 신문 기사, 네. 그러니까 과거 신문을 좀 들여다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지난 20년간 부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청취자분들하고 그 기사나 그 사건에 얽힌 기억들 이런 것도 한번 좀 끄집어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이슈가 됐든 그 이슈가 과거에 뭐 어떤 배경이나 과정을 겪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네. 이걸 알면 좀 이해폭이 더 넓어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상식적인 부분도 같이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마련된 코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네.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께 추억을 좀 건드려 드리는 그런 코너가 아니라요. 네네. 네, 그 추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예. 또 현재랑 이렇게 또 잘 연결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으로 꾸며 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예, 예. 그렇다면 언제적 신문을 저희가 한번 들춰보는 거예요? 마침 오늘 8월 시작되는 첫날 8월 1일이고요. 네. 딱 20년 전 2000년 8월 첫째 주 이때 어떤 소식들이 이제 부산 일간지를 장식했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가볍고 좀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 소식들 위주로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좀 가능하다면 그때 그 기사 이랬는데 그 기사의 어떤 근황, 뭐 주인공들이나 그 소재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 좀 같이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과거의 기사만 읽어주는 것이라면 뭐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시절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변화된 모습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2000년 8월 1일 그 당시에 화요일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이날 참고로 살펴보는 신문은 저희 국제신문이 될 거고요. 25면 스포츠면인데요. 네. 기사 타이틀은 익숙한 이름이 나오거든요. 박찬호 12승 실패. 네. 이런 기사입니다. 박찬호 선수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사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요. 2000년 7월 31일 LA 다저스의 투수 박찬호가 시즌 12승 사냥에 실패합니다. 네. 이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베테랑 스타디움에서 LA 다저스는 필라델피아와 필리스와 맞붙었고요. 박찬호 선수 이날 선발 등판해서 6과 3분의 2이닝을 던집니다. 네. 그리고 9안타 5볼넷 2삼진을 기록했고 실점은 3점이거든요. 이 중에 자책은 2점이었고 네. 제구력 난조를 보인 데 비하면 큰 실점은 아니었지만 팀이 2점밖에 내지 못해서 3대2로
결국 패전 투수가 됐다. 여기까지거든요. 네. 근데 야구 혹시 선배님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 사람 치고 야구 안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 드물고요. 네. 특히나 야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당시에 박찬호라는 이름은 거의 모르는 한국인이 그렇죠. 드물었을 네, 정도. 이 당시에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 네. 네, 이 박남매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힘든 시기에 힘을 많이 얻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코리안 특급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해외 진출 스포츠 스타의 대명사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경기가 중계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버지랑 목욕탕 가면 그 경기 끝날 때까지 집에 네. 못 오던. 아, 경기 네. 보느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 찬호박이라는 아이스크림 있었죠. 네, 그게 네. 이제 국내 최초이자 마지막 호박 아이스크림이었던 걸로 기억을 아, 그래요? 하는데. 네네. 아, 이후에는 호박을 못 본 것 같아요. 호박 맛 아이스크림이 없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박찬호 선수였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유명한 어떤 셀럽이 돼 있죠. 네. 뭐 투머치 토커 이런 컨셉이 있고 네. 광고도 이 컨셉으로 되게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박찬호 선수는 며칠 전에 굉장히 눈길을 끈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유사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본 거는 7월 29일자 매경닷컴의 기사였고요. 네. 좀 웃긴데 제목이 박찬호 서울대에서 강연한다. 근데 종료 시각 미정. 이게 이제 매경뿐 아니고 모든 매체가 제목을 거의 똑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종료 시각 미정이라는 것이 그쵸. 강연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분이 그만큼 네. 투머치 토커다. 그런 어떤 의미인지 부분을 알겠네요. 네네네, 네.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 참고로 박찬호 선수의 강연은 오늘 8월 13일 서울대에서 열리고요. 네. 주제는 그는 어떻게 위대한 투수가 되었나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자기 전공 분야를 가지고 어떤 네.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연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거에는 좀 유명 스포츠 스타가 은퇴를 하면 사실 얼굴 보기가 어려웠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감독이나 해설 같은 걸 하게 되더라도 왠지 좀 현역 때보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네. 어떤 그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자면 박찬호 선수는 이 투머치 토커다 이런 어떤 컨셉을 통해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휘화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오히려 가지고 가고 있다. 소통도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친근하고 반갑게 잘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네.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네. 모습들이 좀 그립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예, 예. 우리가 워낙 스타였기 때문에 네. 그때는 굉장히 멀리 있는 진짜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네. 존재로 느끼다가 그렇죠.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강연에서 어떻게 강연을 할지는 참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마 뭐 어떻게 진출을 하셨고 선수 네. 생활을 어떻게 했고 본인의 뭐 어려움, 경험담들 네,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그 리더십 전문가들이 강연을 할 때 박찬호 선수 예를 많이 들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박찬호 선수가 자기 사명서라고 해서 본인이 늘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글들이 있었대요. 사명서.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메시지가 있대요. 역시.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라커룸에 항상 붙여놓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그렇군요. 리더십 강사들이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에게 전해주면 네. 요즘 학생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좀 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박찬호 선수의 모습을 네. 아마 영상으로만 봤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모습들은 잘 기억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역일 때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런 본인의 여러 가지 이력들을 들으면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자극이 될 수도 있겠다. 의외로 생각드네요. 개그맨이 아니고 저런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냥 예능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진짜 코리안 특급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김 기자의 탑골 신문 첫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2000년 8월 1일 국제신문 기사들을 좀 엿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다음 기사 한번 알아볼게요. 박지윤이 부릅니다. 성인식. 그래요 물망설이나요 그대 원하고 있죠 눈앞에 있는 나 알아요
네, 박지윤의 성인식 듣고 왔습니다. 김 기자의 탑골 신문 2000년 8월 1일 신문 기사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박찬호 선수가 그 당시에 12승에 실패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인 인물이라서 훨씬 더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 한번 알아볼까요? 예, 두 번째 기사도 인물 관련이고요. 네. 역시 2000년 8월 1일자 국제신문이고 31면입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분은 이름이 신창원. 네. 그때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요즘 좀 젊은 분들은 신창원 씨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탈옥범이고 진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끝에 붙잡혔는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때 초등학생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으로도 이 사람이 탈옥 도주 생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게 여성 편력이 굉장했다. 그거 기억나고 잡히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거의 전국에서 뭐 이 사람이 신창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서 보호해준 여성들이 많아서 좀 충격을 줬었던.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전해드릴 뉴스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신창원 씨가 붙잡히고 나서 부산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옥범과 결혼하려고 했던 30대 여성이 있었다는 거. 예, 그 기사를 좀 요약을 먼저 해드려 보겠습니다.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창원과 100통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온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게 이 당시 기사는 이 여성의 실명을 포함해서 신상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서 이름은 밝히진 않을게요. 그냥 A씨로 할게요. 당시 30대였고 대구에 사는 재활원 교사였고요. 이 A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01년이 되기 전에 신창원하고 결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터뷰 나흘 전에도 신창원을 면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성교도소로 이감이 될 텐데 그 뒤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A씨에 따르면 이렇게 옥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A씨, 그러니까 여성분의 친어머니의 뜻에 따른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본인은 2년간 유학을 할 텐데 그동안은 어머니가 그 옥바라지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놀랍긴 해요, 사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좀 부연을 드리면 그 신창원은 1994년 부산 교도소로 이감되어 온 무기수였고요. 이때 이미. 근데 1997년에 영화처럼 탈옥을 합니다. 이후에 무려 2년 반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도주 생활을 했고 당시에 이 사람한테 걸린 현상금이 5천만 원인데 이게 건국 이래 가장 높은 현상금 기록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붙잡힌 게 1999년 7월. 그래서 원래도 무기수인데 이제 탈옥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서 형이 22년 6개월이 추가가 됩니다. 다시 이 기사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여성 A씨는 무기징역을 사는 거기에 뭐 가석방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사실 짐작이 잘 안 되고요. 기사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사에 등장하는 그 옥중 결혼식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냥 혼인신고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수감된 사람이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은 당연히 아니고 보통 그 면회 접견실에서 유리벽을 가운데 놓고 두 사람이 좀 손을 맞대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간단히 성혼 선언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2016년 4월에 그 배우 나한일 씨가 감옥에 있던 중에 이제 동료 배우분하고 이렇게 옥중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다고 그렇군요. 해요. 예. 그렇다면 신창원과 그 여성 실제로 결혼이 성사가 됐나요? 그거는 제가 기사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상 진척된 기사를 찾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 신동아라는 매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최호열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 신창원 옥중 인터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결혼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사가 이제 이 옥중 인터뷰 기사가 2008년에 나온 기사고 그럼 2000년에 결혼 사실이 알려지고 8년 뒤인데 여전히 결혼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 결혼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신창원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 헤어스타일과 티셔츠를 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신창원 신드롬이라고 했었죠. 다들 뭐 옷도 좀 비슷하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따라하고 그러니까요. 참 그 당시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글쎄요. 이 기사를 토대로 봤을 때 그 여성분은
저희는 쉽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예. 이것은 사랑이다 뭐 이렇게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편지 네. 100여 통을 주고받았다고 하니까요. 네. 그게 어떤 심정인지 짐작도 안 되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끼셨겠죠. 사랑이라고. 네. 아, 이 사랑을 잘 되기를 빌어드려야 될지. 참. 청취자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뭐 누구나 실수라는 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감싸줄 수는 있지만 네네. 신창원이란 인물은 워낙에 뭐 글쎄 우리가 뭐 희대 뭐 이렇게 사실 얘기를 타로로 많이 했잖아요. 유명하신 타로스. 분인데 원래 이제 수감됐던 이유도 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는 과정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집단 강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도피를 하다 뒤늦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상황이라 네. 그 죄질도 좀 좋다고 보기가 나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사실 탈옥을 하는 것도 참 이슈가 네. 됐지만 네네. 다시 붙잡혔을 때도 네. 마치 영웅이 돌아온 것처럼 그런 그렇습니다. 분위기들이 좀 있어서 네네네. 네. 과연 저 범죄자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김 기자의 탑골신문 오늘 첫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2000년 8월 1일 기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맘때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듣고 저희는 4부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녀가 왔을까 고래 고래 불러봤지만 반짝 대머리 아저씨 자기를 불렀냐고 되묻고 새벽 뱃살 접힌 아줌마 여긴 목욕탕이 아니에요 제발 내 좀 믿지 마세요 그녀가 달아나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노란불빛이 이 여름 그녀 없으면 물 없는 사막이에요 앵두 같은 그녀 입술 보고 싶어요 당신은 해변의 여자 하지만 너 없이 난 해변의 왕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찾아왔어요 난 세상 참 올여름은 감동의 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요즘 네가 만나는 그게 너무 아니야. 왜 하나같이 그런 여자들이니. 속상해서 그러지. 눈은 높았었는데 어쩜 그렇게도 실망스럽니. 물론 우리 어차피 안 볼 사람들. 그래도 입장이 나 맞는지 신경 쓰여서 아무렴 앞머리 뭐 그래봤던데 나 괜히 열렸던더니 오해는 말아줘. 어디가 이쁘리 나보다 괜찮니. 그냥 좀 궁금한 거니 기대는 말아줘. 내가 어떤 여자를 사귀던 말건 상관없는 거잖아. 관심 없다 했잖아. 아쉬운 나 일어나는 무언가가 그래서 난 몰라서 난 후회되는 건가 그런가. 바보같이 내 인생이 이렇지. 아직까지 너만 아는 점점 없지 나는 이렇지. 후회는 할 수 없지 그렇지 않아 어째 그래도 난 사랑했지. 어차피 안 볼 사람들. 그래도 입장이 나 맞는지 신경 쓰여서 아무렴 앞머리 뭐 그래봤던데 나 괜히 열렸던더니 오해는 말아줘. 어디가 이쁘리 나보다 괜찮니. 그냥 좀 궁금한 거니 기대는 말아줘. 너 정말 못했어. 그렇게 아니래. 매달릴 거였으면 왜 나랑 헤어졌니. 너 정말 미웠어. 너 정말 불쌍해. 나같이 보기 드문에 놓치고 잘 사니.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김현정의 너 정말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 역시도 2000년 8월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자, 오케이 저희 주말 순서 새로운 코너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김 기자의 탑골 신문, 과거의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현재까지 쭉 이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참 세상의 이 변화 이런 네.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저도 신문을 보면 그러니까 과거의 신문들 불과 20년 전인데 네. 지금이랑 표기법도 굉장히 다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어떤 사건 사고 관련은 대부분 실명이라든가 네. 신원 같은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바뀐 거죠, 저희가.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번 주제는 앞에 두 건에 비해서 약간은 진지한데요. 네. 이거는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0년 8월 1일은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었거든요. 네. 이날부터 국내에서는 의약 분업,
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본격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2000년 8월 첫째 주에 저희 신문을 전부 살펴봤는데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의약분업 관련 기사가 적어도 한 건씩은 실렸고요. 네. 그만큼 당시에 최대 이슈였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의약분업이라는 거는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이었던 건데 네. 먼저 관련 기사를 하나 요약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추가로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8월 2일자 국제신문 1면 기사입니다. 제목은 준비 부족의 폐업까지 의약분업 첫날 혼란이고 기사를 아주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8월 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됐지만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요체는 두 가지인데 먼저 전공의들의 파업 그리고 약국의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네. 특히 병원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도 약국에서 약이 없다고 주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처방전의 서식, 그러니까 뭐 진단이라거나 날인, 서명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약을 내줄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네. 이 얘기 들으면서 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네. 의약분업 그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시겠죠. 네네네. 아니 그러면 네. 예전에는 약국에서 약을 산 게 아니야?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예, 예,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에서 진단 받고 네. 처방전 받고 그다음 약국은 그 처방전을 보고 이제 약을 내주고 네. 이렇게 영역이 명백히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걸 너무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러니까 2000년 7월까지는 이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병원은 진단을 내리고 네. 약까지 지어줬었고 그랬었죠. 네. 환자는 병원에 가면 따로 약국에 들릴 필요가 네네. 없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약국은 요즘으로 치면 처방전 없이는 줄 수 없는 약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고용량의 항생제 같은 약까지도 그러니까 이른바 마이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환자들한테 막 팔던 때였는데 이런 식의 운영 방식에는 문제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의 건강, 그러니까 특히 약국에만 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센 약을 그냥 타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환자 입장에서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항생제 같은 약을 네. 먹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고요.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 네. 본인이 가서 본인이 다 처방을 내리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거 그러니까 주세요, 이거 맞아요, 주세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제 어릴 기억에 할머니나 어머니가 어디 약국이 약을 참 잘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요즘은 안 하는 말이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약을 잘 짓는다는 건 그만큼 약을 독하게 지어서 세게. 그렇죠. 그렇죠. 감기나 병이 빨리 떨어진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네. 결국 항생제 오남용 이게 문제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항생제 오남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장의 통증이나 증상이 억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약으로는 감당 못할 만큼 병이 커진 뒤에야 병원에 가게 되고 네. 하지만 병원에서도 이미 뭐 손쓸 방도가 없을 만큼 그런 이렇게 병이 진행된 그런 상태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의사들 쪽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약사들도 오남용의 문제를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사의 역할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주고 거기까지다. 이 진단하고 처방을 근거로 정확하게 약을 지어주고 그 약의 복용법이라든가 효용을 네. 알려주는 건 약사의 역할인데 병원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리니까 약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또 약사들의 주장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예. 그 당시에 뭐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저는 성인이 됐을 때니까. 네. 근데 봤을 때 네. 이거는 진짜 뭐 일종의 밥그릇 싸움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 네. 분석이 중론이었고요. 이런 내용을 좀 지적하는 내용의 사설도 실제로 상당히 당시에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학계와 약학계의 밥그릇 싸움 속에서 국민만 피해를 본다. 그런 취지의 사설들이 많았고요. 어쨌거나 이런 대립 속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의학 분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네. 의사와 약사들 사이의 맞아요. 분쟁.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약 분쟁이라고 해서 한의사와 약사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요. 이거를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정부가 조율한 결과 시행된 게 2000년 8월 1일의 의약 분업이었던 네. 것이고. 근데 사실 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우리는 굉장히 의약 분업 이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착이 굉장히 네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진단 받고 처방 받고 약은 약국 가서 타 먹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만 이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제가 기사 요약하면서
전공의들이 의약 분업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했다 이런 네.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과 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의약 분업 이전에는 그러니까 병원이 어떤 약의 처방이라든가 판매까지 하던 상황에서 쉽게 말해 일부 수익은 또 약국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뀐 것이고 네. 물론 당시에 의사들이 밥그릇 지켜달라고 파업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의약 분업을 계기로 이후에 의사들이 좀 정부의 의료 정책하고 많은 영역에서 좀 충돌을 하게 됐다. 네. 이런 식의 시각도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의약 분업이 시행된 지가 벌써 20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미 지금은 너무 일상이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네. 당연하게. 네네. 그리고 병원 옆에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는 항상 약국이 그렇죠. 있고. 언제나 약국은 병원 근처에.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냥 병원에서 진료 다 받고도 약 받으려고 또 한참 기다리고 있었고 이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네네. 네. 근데 요즘은 뭐 보통 이제 진료 끝나고 나면 바로 네. 처방전만 받아서 약국으로 그렇죠. 가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의약 분업과 관련된 기사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네 번째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이 부릅니다. 새드 살사. 이렇게 끝내야만 하나 깊어진 나의 사랑은 그대의 숨결로만 자라는 내 사랑인데 이렇게 그대 돌아서면 다시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자꾸 눈물만 가지 말라고
네, 백지영의 새드살사 듣고 왔습니다. 자, 2000년 8월 1일 신문 기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조금 복잡한 이야기 했으니까 마무리는 다시 좀 이제 일상적인 소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선배님 원래 희망이 근데 장래 희망이 어릴 때 네. 앵커나 뭐 방송 네, 이런 저는 쪽을 방송인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꿈을 이루신 게 네, 있으신 그래요. 건데. 저는 꿈이 별로 바뀌질 않아서. 네. 네. 그 왜요? 장래 희망 관련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 2000년 8월 3일자 국제신문 29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네. 제목만 봐도 사실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제목이 중고생 교사 될래요 최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그 장래 희망 선호도를 조사한 기사인데 네. 요즘도 이런 기사 나오는데 그렇죠. 20년 전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기사 내용 요약해드리면 당시 노동부가 서울 소재 25개 학교 2,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는 교사였다. 2위는 디자이너, 3위는 연예인. 그리고 10위 안에 든 직업군을 보면 사업가, 뭐 프로그래머, 의사, 과학자, 운동선수, 네. 회사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기사 내용은 전부인데요. 네. 김 기자는 네. 이 당시에 네. 중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중1이었죠. 2000년에 아, 중학교 제가. 1학년. 예, 예. 그러면 만약에 네. 기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네네. 그 당시에 누군가가 너는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도 이때 교사를 꿈꿨었거든요. 아, 선생님. 네.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머님도 교직에 계셨어서 아무래도 제가, 그런 영향이 좀 있죠. 예, 사실 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사실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보니까 저희 엄마가 1년 중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이제 3개 계절에서 항상 방학이 있더라고요. 아, 가을 빼고 방학이죠. 그리고 그렇죠. 어머님한테 네. 물어보니까 네. 방학 중에도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일 안 해도 학교 안 이거는 가는데. 너무 좋은 직업이다. 그래서 네. 제가 마침 국어 영어를 좋아하니까 이거 2개 중에 하나 좀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 정도의 생각이었었던 건데. 이후에는 그러면 꿈이 바뀐 거예요? 그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 당시를 보시면 네.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 때인데 네. 이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2004년부터 2008년 정도 어간에 네. 교대 사범대는 원래도 점수가 높은 곳이었지만 네. 특히 뭐 사범대 국어교육, 영어교육과 이런 데는 인문계에서 거의 넘사벽일 정도로 점수가 높았어요. 네. 제가 진학을 못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마지막 네. 순간까지도 어쨌든 선생님을 꿈꿨던 네, 거네요.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저는 사학과 역사를 전공했는데 네. 그 가서 뭐 교직이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네. 그러던 게 이제 제가 대학을 진학하고 한 2009년, 2010년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임용고시가 워낙 잘 어렵고 네. 아예 안 뽑으니까요. 그래서 약간은 좀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났지만 어쨌든 지금도 교대나 사범대는 뭐 진학이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게 네.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말씀대로 그 작년 말에 매일신문에서 역시 유사한 조사를 했던 기사가 있는데요. 네. 여전히 교사라는 직업이 장래희망 부동의 1위였습니다. 네. 근데 20년 사이에 달라진 게 뭐냐면 장래희망 탑 10에 공무원이 진입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튜버라는 직업도 새롭게 네. 편입이 됐습니다. 10위 안에. 네. 특히 이제 조사 대상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조금 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더 현실적이죠. 네, 아무래도 좀 더 가까운 네. 현실이니까. 그렇죠. 제가 그 결과를 보니까 고교생 장래희망 중에서 1위 교사, 네. 2위는 경찰, 5위 군인, 9위 공무원. 그러니까 탑 10 중에서 4개가 직군이 공무원인 거죠.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직장을 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자면 물론 이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닌데 그 말씀대로 20년 사이에 이 취업 전선이나 취업 지도에서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구나. 네. 좀 그런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고 저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건 20년 전에도 10위권 안에 사업가가 있었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10위권 안에 사업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아이템으로 네. 해보고 싶은 예를 들면 유튜버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직군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사실 20년 전에는 네. 뭐 1인 미디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이면. 네. 네네.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사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 10년 후에 없어질 직종, 뭐 직업들 네네. 이런 것들 볼 때마다 네. 아 진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다 보면 네. 제 아이들 지금 이제 한참 어리니까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겠구나. 그런 직종들이 훨씬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뭐 10년 뒤에 사라질 직군 이런 데 네. 항상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좀 불안합니다. 네. 어때요? 근데 그 네. 기자로 그러면 네.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선생님에서 어떤 그렇죠.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교직 기수는 결국 뭐 못했고 안 하기도 했고 네. 그렇기도 한데 이제 인문대 사학과니까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 보니까 기자라는 직업도 근데 제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물론 그때도 이제 직업적인 좀 안 좋은 인식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전공을 살리면서도 좀 접근할 수도 있으면서 글 쓰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했는데 입사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네. 뭐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기자를 꿈꾸고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네.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우스갯처럼 말씀드리면 제가 주변에 이제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 네. 자제가 뭐 아들이나 딸이 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럼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포기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괜찮다면서요. 좋은 직업이라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힘들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또 이제 입지가 좁아지는 부분이 네. 있어서 그렇긴 한데 또 어쨌든 그걸 꿈꾸신다면 많은 기자마다 직업의 덕목이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걸 좋아하는 건 중요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그 네. 위에 좀 정성적인 성격적인 부분이 있다면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많이 받아요? 상처 많이 받죠. 네.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워낙 이 직업적으로 좀 평판이 뭐 기레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그래서 얘기 들으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지칭은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거나 네. 안 썼을 때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거나 취재를 당하신 당사자분이 보기에 좀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게 그냥 쓰여진 기사가 아니라 뭔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고인가? 네. 아니면 누가 막았나? 뭐 그런 식의 의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보시면 네. 설명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보여지는구나 하는 좀 자괴감 이런 게 느껴지나 네, 봐요. 그렇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제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네, 이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많이 이른바 이제 다쳐도 보시고 마음적으로 회복도 해보시고 그 과정을 많이 겪어 놓으실수록 이 직업은 유리합니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 좀 마음이 단련돼야 되는 그런 네, 직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오케이 저희가 새롭게 선보인 코너입니다. 김 기자의 탑골 신문 첫 시간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인 것 어떠셨을지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굉장히 좀 유익하기도 하면서 정보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다음 주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의 첫날 오케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정현의 너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무조건 오케이.